팔콘이 트라우마가 엿보이는 눈빛으로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데니스 부항가가 스루패스를 찔러 넣었을 때 저는 손흥민보다 최소 2m 이상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제 무게중심 역시 이미 우리 팀 골문을 향해 있었죠. 생체역학적 이론에 따르면 제가 무조건 먼저 공에 닿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땠습니까? 단 3 발자국 만에 그는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센터백은 스포츠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장거리에서의 최고 속도가 아닙니다. 진짜 괴물 같은 점은 0에서 100%에 도달하는 폭발적인 초기 가속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축을 돌리기 위해 갓발을 떼는 순간 손흥민의 다리는 이미 최고 속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잔디 위를 달린 게 아닙니다. 마찰력이 전혀 없는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프리미어리그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단련된 엘리트 스포츠 근육의 잔혹한 격차였습니다. 팔콘이 무력감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3명은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그 검은 유니폼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과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F1 레이싱 머신과 경쟁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킬러의 역설, 이기적이지 않음. 이 주는 공포 전반 5분의 상황은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그 전개 과정은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시스템에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팔콘은 손흥민이 보여준 마지막 1초의 결정을 해부하며 상대를 경악하게 만든 역설적인 플레이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를 따돌리고 뛰쳐나온 골키퍼와 정면으로 맞섰을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팔콘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 따르면 시속 35km로 전력 질주하는 전 세계 99%의 공격수는 터널 시야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뇌로 뿜어져 나오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오직 공과 골대만 보이게 되죠. 킬러의 본능은 슈팅 각도가 좁아지고 있더라도 당장 다리를 휘둘러 슛을 때리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팔콘은 폭풍 같은 스피드 속에서 나타난 고요한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공을 오른쪽으로 가볍게 툭 쳐놓은 뒤 쇄도하는 부항가를 향해 완벽한 컷백 패스를 내주었습니다. 비록 우리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으로 그 슛을 막아내긴 했지만 손흥민이 패스하는 그 순간 인터 마이애미 수비진 전체의 자신감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행동은 몸이 최고 속도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순간에도 손흥민이 지극히 고요하고 날카로운 주변 시야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플레이메이커의 냉철한 두뇌를 장착한 킬러입니다. 바람을 찢을 듯한 속도를 가졌으면서도 팀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탐욕을 벌일 수 있는 선수를 막아낸다는 건 전 세계 어떤 수비진에게도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운명의 37분. 단 한 번의 실수가 부른 사형 선고 전반 5분부터 시작된 심리적 균열은 결국 37분의 진정한 분께로 이어졌습니다. 팔콘은 월드컵 우승자이자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로드리고 데 파울이 직접적인 희생양이 된 첫 번째 실점 상황을 솔직하게 분석했습니다. 5분의 상황이 경고였다면 37분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팔콘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37분, 로드리고 데 파울이 중원에서 공을 컨트롤하다 박자를 놓치며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이 MLS 무대에서 그런 실수는 뒤로 물러나 전열을 재정비함으로써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앞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일 때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 만회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팔콘은 고차원적인 전술 개념인 인지 속도, 커그니티브 스피드, 사고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루과이 출신의 센터백이 분석했습니다. 로드리고가 공이 통제력을 완전히 잃기도 전에 손흥민의 뇌는 이미 전력 질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공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뛴 게 아닙니다. 그는 마치 미래에서 우리 수비진의 균열을 미리 읽고 온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빼앗아 길게 한번 치고 나간 뒤 번개처럼 상황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처절한 수비 노력을 찢어버리는 어시스트를 찔러 넣어 다비드 마르티네즈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물리적 속도는 매우 끔찍해서 우리의 근육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의 심장을 진정으로 꿰뚫은 것은 바로 그의 인지 속도였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보다 두 수 앞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공은 이미 그물망에 꽂혀 있었습니다. 패배자의 항복 선언. 그는 이미 이 리그 전체를 결정지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막시밀리아노 팔코는 엘 클라시코의 국면, 마스체라노 감독이 쳐놓은 수비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LAFC 주장의 독보적인 위상에 대해 결론짓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팔콘이 인정했습니다. 마스체라노 감독님은 LAFC의 양 측면을 완전히 묶어버릴 완벽에 가까운 지역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짜 9번, False 9 역할을 수행하며 그 전술판을 무참히 짓밟아버렸고 우리를 줄에 매달린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깊숙이 내려와 우리 수비진에게 치명적인 독약, Pick your poison,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딜레마를 강요했습니다. 센터백 하나가 그를 따라 높이 올라가 중앙에 부항가가 파고들 수 있는 치명적인 공간을 내주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지키며 그가 자유롭게 돌아서서 킬 패스를 찔러 넣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거나 어느 쪽을 택하든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팔콘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 전체를 대신해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리오넬 메시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피치 위에서 뛴다는 것은 어떤 수비수에게든 역사적인 특권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어떻게 수비 블록을 파괴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렸는지 90분 내내 지켜본 후 저는 이 뼈아픈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메시라는 왕이 있었지만 북미 축구는 방금 공식적으로 최고 존엄을 맞이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왜 손흥민을 쫓아가지 못했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 퍼포먼스를 본다면 지금 당장 전 세계 그 누구도 그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한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올해 리그 전체의 운명을 이미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막시밀리아노 팔콘의 무력감 가득한 고백은 즉각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고 세계 최고 수비 전문가들로부터 그 진실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조르지오 키엘리니 전 LAFC 및 유벤투스 센터백 라디오 해설. 팔콘은 센터백이 느끼는 최악의 기분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속도와 주변 시야를 동시에 갖춘 공격수를 마주할 때 수비수는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손흥민은 굳이 힘을 들여 3명을 제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속도를 이용해 수비진의 강역을 무너뜨리고 그 틈을 시야로 포착해 치명적인 징벌을 내렸을 뿐입니다. 옵타잭,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트래킹 데이터. 분석 결과 전반 5분 상황에서 손흥민은 정지 상태에 있던 마이애미 수비수들과 단 3발자국 만에 무려 1.8m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비 기술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물리적 격차입니다. 결론, 속도, 그 이상의 예술 믹스트존에서 진행된 막시밀리아노 팔콘의 인터뷰는 축소된 전술 및 생체역학 강의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축구 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철벽 센터백의 시선을 통해 전 세계는 손흥민의 가장 무서운 무기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최고 속도로 작동하는 신체가 완전히 고요한 두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슴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엘 클라시코의 잔해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가장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비수들을 데려왔지만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축구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전역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